네, 여러분, 저희 4주차 진행하고 있죠. 4주차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아마 2교시에 해당할 겁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저희가 이제 4주차를 3개로 나눠준데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빛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시각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칼라. 책 두 곳에서 모두 칼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색채, 칼라에 대한 이야기, 칼라가 우리 건축물에서 어떻게 시각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에서의 색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외벽. 외벽이 건물 전체의 컬러를 인지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창이죠. 창.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주차에서 우리 2주차, 3주차를 통해서 이걸 배웠었죠. 형태를 먼저 인지한다. 커다란 실루엣을 인지하고 넓은 면적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세세한 거, 부수적인 장식 등을 인지한다 라는 거를 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입체를 인지할 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빛, 그림자, 밝고 어두운 명암들이 영향을 준다 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컬러, 색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벽 재료에 의한 색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물의 색은 단순히 페인팅하는, 앞에 우리 읽었던 책에서도 나왔죠. 단순 페인팅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재질을 이야기한다. 재질에 의한 색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검은색 건물, 흰색 건물, 이게 검은색 페인트, 흰색 페인트 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검은색 돌마감을 한, 여기 옆에 지금 제가 이거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국섬유센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물을 로드뷰에서 찾은 거예요. 옆에 같이 대비되는 빛이 있죠. 이 건물은 우리가 검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희다라고 느끼죠. 멀리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가서 보면 이 검은색 건물은 여기 돌이 검정색이에요. 그 검정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줄눈이라든지 창 프레임이라든지 얘도 검정색으로 했고 이 커튼홀 컬러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옆에 있는 하얀 건물은 외벽이 화강석, 밝은 화강석의 느낌이 있죠. 그리고 창을 하얀색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창은 색깔을 먹기 때문에 여름에 이렇게 낮에는 진해 보이죠. 밤에는 여기서 조명을 켜면 밖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우리 앞 시간에 잠깐 봤죠. 건물은 주광에 의한 낮과 밤이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 어떻게 보면 서로 대조된다. 창과 벽의 역할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건축물의 색이에요. 아, 검은 건축물, 저 건물 검네? 아, 저 건물 희네? 라는 느낌을 우리는 세세히 따져봐야겠죠. 자, 커튼홀도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찾아놨고요. 요거 커튼홀은 건물의 하중, 지탱하고 외벽은 하중에 부담을 않는 채 마치 커튼을 치듯이 외벽을 잡는 건축 양식이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금방 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전체가 어디가 창이고 어디가 층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커튼월입니다. 요 건물 같은 경우는 밑에 안쪽에서 뭔가 막았네요. 그래서 이게 층이라는 게 인지가 됐지만 요새 빌딩들은 다 어디가 어디가 층이고 어디가 구조체가 있는지 모르게 돼 있죠. 이게 커튼월입니다. 또 다른 색깔과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앞에서 검다 희다. 자, 그럼 다시. 자, 똑같이 이거는 붉은색, 붉은 건물입니다. 그럼 재질은 같을까요? 우리 가까이 가서, 저는 줌인 한다고 표현합니다. 가까이 들어가서 봅시다. 멀리서 보면 다 빨간 건물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거는 돌입니다. 돌. 얘는 벽돌이죠. 요거 돌은 아마 사암일 겁니다. 모래로 만든 사암일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벽돌이죠. 건축물의 색은 멀리서 봤을 때는 붉다라고 하지만 재질에 따라서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 뒤에서 배울 촉감, 텍스처, 이거. 그리고 건축물은 이 명암에 의해서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입체적인. 앞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또 같은 벽돌은 같은 컬러와 같은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할까요? 건축물이 되게 복잡 다단 그리고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학년 1학기 아주 감각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각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붉은 건물은 벽돌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금속에다가 색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리고 그럼 같은 색의 같은 돌은 같은 느낌일까요? 이 두 개의 건물은 뭐 정확하게 같은 돌은 아닐 거예요. 거의 유사한 돌이 어떻게 건물 느낌을 다르게 내는지 사례를 제가 찾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서울에 저희 강남에 있죠. 교보생명이라는 거고, 유명한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기본 설계한 내용입니다. 벽돌이지만 굉장히 현대적 이미지를 두죠. 반면에 이 건물은 제가 정확하게 작가, 건축가는 모르겠지만 현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장식들과 이런 개별창, 빵빵이 착이라고 하는 거, 요 그리드 열리는 방식 등이 현대라기보다는 근대 이전, 근대와 그 이전을 나타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몇 층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과거의 건물은 아닐 거예요. 서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죠. 옛날과 오늘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물은 같은 재질로 쓰더라도 같은 컬러로 보이더라도 실제 우리한테 주는 건물 전체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다. 시대까지도 달리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벽돌과 흰벽돌. 자, 벽돌만 가지고 봅시다. 앞에 있는 거는 다 붉은 벽돌에 대한 이야기고, 벽돌도 컬러가 세세하게 보면 다르죠. 극단적으로 다르는 게 붉은색 적벽돌과 흰색 벽돌이네요. 이거는 같이 개별창, 빵빵이 창으로 나와져 있고, 요 벽돌만 흰색, 요 벽돌은 붉은색. 이런 느낌이죠. 이걸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요 창 위에 있는 부분, 요거를 우리는 인방이라고 합니다. 창 위쪽에 있는 거 상인방, 요거는 하인방. 일반 교실 시간에 이거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거기까지 설명하면 제가 너무 수업을 길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디테일이 다르죠. 얘는 세로 쌓기를 했고 얘는 안으로. 입체감이 보이시죠? 입체감 중요합니다. 건축에서는 디테일에서 이 정도도. 요 옆에까지. 이건 장식이긴 하지만. 요 내용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앞에 걸 다시 볼까요? 멀리서도 조금 느낌을 달리 느끼게 합니다. 이게 건축물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 그리고 만들어가는 거, 느낌을 총합적으로 보이는 거의 다양한 방식입니다. 조금 더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게 되면 벽돌 쌓기 공법에 대한 공부를 나중에 뭐 심오하게는 안 하지만 기사시험 같은 데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 요새는 네이버, 구글이고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요. 그래서 요렇게 쌓는 게 길이 쌓기고 요렇게 쌓는 거. 보이는 면에서 이렇게 하면 벽돌 두께가 얇죠. 보이는 면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쌓으면은 벽 두께가 크죠. 요런 쌓기 방법. 그래서 이거 0.5B 쌓기, 이게 0.5B가 됩니다. 이 두께로만 보면 얘는 1.0B가 되는 거고요. 얘가 1.0B, 얘는 1.5B 쌓기입니다. 나중에 시공시간에 시공시간 또는 일반 구조시간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벽에 대한 거는 그렇게 건물에 대한 컬러를 인지하고 시각적 느낌을 찾아가다 보니까 벽돌 쌓기의 공법까지 나왔습니다. 지붕 부분은 또 조금 달리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붕은 건축물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이건 국회도서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도움이 이렇게 있었죠. 네모의 지붕 부분이 인상을 확 주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을 짓는다고 해도 이 지붕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지붕은 사실은 형태가 먼저 인지가 됩니다. 둥근 도명지붕, 박공지붕, 이건 박공 아니고 이거 모임이죠. 박공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형태가 먼저 인지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색이니까 색에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단일 건물에 대한 느낌, 재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지붕은 여러 개가 같이 있을 때 위에서 보이기도 하고 인상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은 헤어스타일이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거요 있죠. 옷의 스타일도 있지만 헤어스타일이 얼굴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헤어스타일. 지붕이 아마 우리 사람의 헤어스타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례에서 보여지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단순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컬러죠. 컬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오감 중에서 시각을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걸 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빛, 앞 동영상에서 빛, 라이트에 대해서 봤었고, 지금은 시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컬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서서 외벽에 대한 컬러를 했고, 지금은 지붕에 대한 사람의 헤어스타일과 같은 지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토리니 카페들 많이 있고, 이 지중해 바다색하고 지붕색을 맞췄고, 거기에 대비되는 하얀색, 컬러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재질로 들어가면 또 심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렇게 흰색과 파란색이 전체 그 마을의 이미지를 좌우하죠. 그거를 따라서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는 이 보라색을 마을의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컨셉을 잡고 지붕을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컬러를 맞추었더니 전체적으로 마을의 개성,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된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지붕의 컬러가 모였을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다시 마을하고 건물색 나온 김에 외벽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건물색이 마을을 좌우하느냐의 사례를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벽화마을도 있고, 여기는 감천문화마을 부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동네, 그 마을의 캐릭터라 그래야 될까요? 개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아이덴티티를 건물의 색으로 마을 전체에서 잡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수동에 요새 하고 있는 게 이 붉은 벽돌 마을로 단장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붕을 하고 있지만 지붕과 마을 하다 보니까 마을을 건축물의 색감, 외벽과 지붕의 색감으로 마을 전체를 어떻게 개성을 살리느냐 하는 부분을 이어서 잠깐 보았습니다. 지붕에 대한 컬러를 이야기하려면 저희는 재료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평지붕을 제외하고, 평지붕은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일단 뭔가 형태가 지붕이라는 형태를 띄는 거에 재료만 쭉 대충 나열을 하면 그냥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평지붕을 제외하고 기와, 동판, 너와, 아스팔트 식물, 징크, 칼라파면. 대충 시장에서 쓰이는 범위는 지붕을 만들 때, 형태를 갖는 지붕을 만들 때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각각의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기와 지붕의 이미지가 잘 오죠. 그리고 기와는 알고 있을 건데 디테일한 종류들은 너무 많고요. 과거, 전통기와 현대기와. 기와는 이런 느낌의 이런 텍스처를 가지죠. 이런 컬러감을 주고요. 굽는 거고, 동파는 지난번에 한 말 했지만 이거는 구리동자잖아요. 구리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이런 초록 지붕 막 이야기가 나왔고, 엊그제 나온 판타집인가? 나의 판타집 유선방송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아예 이 동판을 일부러 이렇게 이색을 만들기 위해서 산화를 일정 정도까지 시킨 다음에 지붕 재료를 쓴 게 또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방 느낌이다 해서 극찬을 하던데,
그런 식의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아예 인위적으로 뭔가 산화 처리를 해서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쓰는 거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산화되는 거죠. 이게 동판으로 만든 지붕의 색감. 사실은 저희는 시각을 통해서 색을 인지한다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재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금속 계열의 징크가 있습니다. 징크가 뭐죠? 아연입니다. 아연판. 요새는 아연판이 많이 지붕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금속의 반딱반딱한 약간 느낌과 색깔은 거의 이런 색으로 쓰는 것 같아요. 회색에, 그러니까 그레이 계통이나 블랙 계통, 다양한 색보다는 이거죠. 그래서 얘는 징크가 아닌 것 같은데, 보기에는. 자,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여러분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서 들어가서 공부 계속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징크 판넬은 아연의 이런 금속질의 느낌을 주는 지붕재입니다. 아스팔트 싱글이 한참 됐고 가장 저렴하고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고 다양한 컬러감을 주고, 얘는 약간 반딱반딱한 금속은 아니죠. 느낌 아시겠죠? 약간 푹신푹신해서 무광이고 빛을 약간 흡수하는 이런 컬러는 다양하고요. 컬러와 질감, 텍스처를 같이 느껴야 되죠. 사실은 시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얘는 컬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고유의 텍스처가 있다. 걔가 주는 무광의 특징과 쿠션감 같은 게 색감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아스팔트 싱글로 만든 지붕들의 이미지고요. 칼라 강판은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싱글은 약간 무광의 빛을 흡수한다면 칼라 강판은 이렇게 쌕쌕거리는 반사의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구려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하겠죠.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컬러를 보이고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컬러 강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너와는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나무판입니다. 나무판.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요새 나무판 구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취약한 것도 있죠. 화재도 취약하고 내구성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흔히 지을 수는 없고요. 전통 재료기도 하고, 지금도 뭐 아주 여기 나왔네요. 귀한 지붕 마감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과거에는 너무 쉬웠지만 지금은 더 구하기 어려운 너와라는 게 있고, 얘는 굴뚝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요 사이로 확 다 빠져나가는 정말 순수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붕의 재료 중에 이런 너와도 있다. 이건 흔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너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벽과 지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전체 프레임이 된다. 전체 이렇게 형태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실루엣이 먼저 인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형태를 인지하는 거고, 사람도 멀리서 봤을 때 건물 전체 형태가 잡히고 컬러만을 가지고 보면 면적이 넓은 외벽이나 아니면 시야를 확 끄는 지붕에 의해서 저 건물은 어떻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건물색 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외벽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붉은 집은 집 뭐 이렇게 말하죠. 강한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세하긴 하지만 외벽 지붕에 비하면 조금 세부적이긴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에 의한 색. 사실은 창을 색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창은 색보다 크기, 빵빵이 창이냐 뭐 커튼원이냐 하는 그 형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색은 들어오지 않아요. 창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빛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주간에는, 야간에는 조명을 켰을 때 빛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게 색보다 빛에 의한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니까 외벽이나 지붕 말고 그 다음 요소로서 창의 컬러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봐야 되는데, 사실 창은 이렇게 창틀이죠. 창틀.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 유리가 들어갑니다.
뭐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 이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창이라는 거는 형광펜으로 요 프레임 유리를 잡기 위한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리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외벽하고 어울리는 재료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게 더 엄청 강하게 창은 차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외벽이. 물론 커튼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외벽하고의 차지하는 면적을 보시고 그 밸런스를 맞아야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놨네요. 건물 전체 이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내가 어떤 식의 건물을 지을 건지 그때 앞에서도 스타일을 먼저 결정한다고 했는데 내가 올 유리 같은 느낌의 뭔가 이렇게 커튼을 써서 할 건지 아니면 고전 좀 가라앉는 돌재료의 빵빵이 창을 할 건지 그런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파사드라고 말씀드렸죠. 정면성이 강한 외벽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이게 곧 외벽하고 계구부랑 어떤 형식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파사드를 유리로 여기에 곡선 유리를 뭐 이렇게 튀어나온 유리를 하겠다라던가 그러면 여기에 외벽은 어떻게 될 건지 계구부는 요 중에 어떻게 할 건지 세로로 계속 이렇게 뚫을 건지 이런 형식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재료가 창을 뭐로 할 건지 유리를 뭐로 할 건지 재료가 정하면서 색상이 정해집니다. 유리 재료하고 유리 프레임 색상은 당연히 맞춰야죠. 창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단지 저희가 지금 컬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 자극을 주는 요소 중에 컬러 잡다가 건물에서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호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 커튼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했었죠. 커튼홀은 뭐다? 건물 전체를 구조에서 자유롭게 해서 외벽을 일관적이게 뭐 유리로 하거나 알루미늄 금속하거나 하거나 구조 부분을 구조를 바깥으로 노출 안 시켜버리는 거죠. 외벽 재료를 구조에서 자유롭게 해서 커튼처럼 쓴다. 그래서 커튼 월 벽체라는 거죠. 이런 건물은 되게 특이해요. 잘 안 써요. 이렇게 블랙 프레임을 쓰고 블랙돌에 블랙 프레임으로 쭉 가는 게 흔치 않는데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프레임에 이거예요. 이거 유리와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프레임은 컬러를 도장을 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색깔을 하면은 건물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단독주택 할 때 그 집주인이 컬러풀한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 유리 프레임을 컬러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영 이상했습니다. 이 중성 우리 색깔 할 때 이야기하죠. 건축물은 중간색 써야 돼요. 너무 튀는 색 하면 처음에는 쎄뜻하지만 나중에는 질립니다. 요거 지금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가져갔고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 보여주려고 가져왔고 프레임에 컬러 도장의 종류가 있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창 틀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목재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재료가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알루미늄 창호가 있습니다. 목재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목재의 종류에 따라서 나무 자체의 고유색이 있지만 거기에 또 뭘 도색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알루미늄 창호도 알루미늄이라는 재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컬러를 더 입힐 수 있습니다. 불소수지 도장 뭐 해가지고 알루미늄 프레임 위에다가 도장을 합니다. 공장에서 해야 되는 도장, 불소수지 도장 같은 걸 해서 컬러를 낼 수 있습니다. PVC 계통의 합성수지 창호도 재질은 PVC 합성수지고 거기에 약간의 컬러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입히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 정도 여기는 있는 것 같고 요거는 뭐 칠하기 나름입니다. 원재료와 그 위에 도장하는 걸로 컬러를 낼 수 있다. 요거 아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유리의 컬러는 색유리가 있죠. 뭐 유리의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컬러 유리 중에 여기도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컬러 유리지만 저도
현장에서 실무할 때 썼던 게 이 정도입니다. 녹색, 청색. 이 이야기 왜 하냐? 일반적으로는 유리창은 다 그냥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한 유리 쓰는 경우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의 여기 가시광선, 직사광선 적절히 차단을 하고 눈부심 방지, 프라이버시 확보, 실내 빛 같은 것 때문에 칼라를 쓰는데 그렇게 강하게 투명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인지를 일반인들이 못하는 거죠. 이런 청동색, 녹색, 청색, 아마 여기가 청색 계열, 건물 자체가 청색으로 보이죠. 녹색 이런 느낌이에요. 청동색 이런 느낌으로 유리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컬러, 색깔에 대해서 뭐뭐 했죠? 벽, 외벽이죠, 지붕이죠, 창,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건물의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컬러 중에 요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건 건물 외에서부터 마을 이야기도 했었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물 내부의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조금 쉬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